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괴멸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괴멸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괴멸도 있다. 또 붕괴라는 낱말을 보면 괴자가 이러한 괴자도 있고 이 괴도 있다. 여기에서 괴와 괴가 어떻게 다르냐, 이 괴멸과 괴멸, 붕괴와 붕괴 뜻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이 괴자,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다르므로 사실은 음연이 좀 다를 수 있고, 이 괴멸 또는 붕괴와 이외의 다른 낱말을 쓸 때는 뜻이 확실히 갈리는 그러한 낱말들이 많이 있다. 근데 특히 이 두 낱말들의 어떤 대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괴멸, 무너질 괴, 멸할 멸. 예, 멸한다, 또 꺼진다, 불이 꺼진다 하는 그런 멸은 우리가 낱말에 많이 씁니다. 근데 무너질 괴자는 글쎄 획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접하기는 쉽지 않다. 자, 무너진다. 삼수가 있는 거 보니 뭔가 확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발음은 귀할 귀자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멸할 멸은 삼수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원래 멸할 멸이다. 안에 불화자가 있죠. 불화자가 있고 창과자가 있다. 이것 창 같은 도구를 가지고 날붙이를 가지고 불을 끊는다, 불씨를 자른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불을 끈다. 거기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 그래서 멸한다. 그런 의미로 일단 글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괴멸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진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조직이나 기관 따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은 중대장님도 방금 말했지만 괴멸 직전에 놓여 있다. 자, 뭔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괴멸은 또 사전에서 어떻게 쓰느냐? 조직이나 체계 따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한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조직이나 체계 따위가 무너져 멸망한다. 네. 적의 수륙군은 괴멸에 직면 아군의 사기는 충천하다. 이때 앞에 괴멸과 이 괴멸이 사실 이렇게 화면이 다르다 보니까 대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 우선에 이 괴자를 보면 이것도 이제 무너질 괴라고 했습니다. 흙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품을회다 이렇게 되겠어요. 발음이 여기 왔습니다. 이 글자는 복잡하지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뜯어보면 위에 돼지머리가 있죠. 맨 아래에 오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것이 눈목자죠. 눈목자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예. 눈물이 옷으로 떨어진다. 예. 그래서 흙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이 앞에 낱말과 이 낱말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로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에 괴의 괴도 무너질 괴, 뒤에 괴도 무너질 괴다. 무너진다는 뜻이 똑같다. 그런데 의미를 앞에 사전의 의미를 보니 무너지거나 해서 없어진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사전에서도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쪽 괴멸에는 파괴되어서 멸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사전에는 무너져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여기에서는 무너진다. 예. 무너진다는 것은 푹석이 이렇게 내려앉듯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괴멸은 파괴된다는 그런 의미 있다. 그리고 멸망한다. 없어지는 거나 멸망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하다. 그러면 괴멸과 괴멸은 무너지는 것과 파괴되는 것의 차이냐. 그런데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이 괴멸에도 무너져서 멸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개를 두 낱말을 구분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네. 결론이 뒤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 낱말과 이 낱말은 의미가 다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괴멸과 괴멸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떠도는 주장들이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괴멸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멸망하는 것이 이 괴멸이다. 어떤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괴멸은 아니다. 내부의 요인으로 멸하는 것이 괴멸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반대입니다. 이 괴멸은 스스로 멸한다. 스스로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괴멸은 외부 압력으로 멸한다. 자, 이 두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완전히 상반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읽어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다. 왜 스스로 멸하느냐? 우리가 위궤양이다. 뭔가 궤양이다 할 때 몸의 장기가 이렇게 녹아내린다든지 스스로 무너진다 할 때는 조금 스스로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외부 압력으로 멸한다 할 때는 파괴한다, 붕괴된다고 할 때는 의미가 외부에서 파괴시킨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쨌든 두 의견이 완전히 같은 낱말을 두고 달리 해석을 한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좀 권위 있는 데는 우리 국립국어원은 이제 좀 권위가 있다 그랬죠.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오는 이제 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 괴멸과 괴멸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제가 읽어도 이것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결론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웃나라, 한자로 쓰는 나라 예를 보니 일본의 경우는 이 괴멸과 괴멸을 똑같이 쓴다. 똑같이 쓴다. 그리고 발음도 같습니다. 발음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것을 쓰든지 의미가 같다. 이렇게 되고, 제가 중국의 경우를 보니 두 낱말은 아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뜻에 해당하는 다른 낱말은 있는데 이러한 글자를 써서 만든 낱말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쓰는 낱말들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낱말의 구분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결론은 역시 국립국어원의 결론을 따르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두 개 구분이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결론이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두 개의 그것이 있을 때 저는 이 아래쪽이 조금 취하고 싶다는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 괴멸은 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 이쪽의 괴멸은 외부 압력으로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역시 파괴라는 그 낱말이 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아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다. 결국은 같이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붕괴와 붕괴다. 붕괴. 저는 대체로 이 낱말을 많이 쓰고, 이 낱말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괴멸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붕괴를 보면, 무너질 흑토변의 괴를 보면, 무너지고 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무너질 괴자, 삼수변의 귀할 기자를 쓴 것도 무너지고 깨어진다. 똑같습니다.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섞어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 붕괴의 경우에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별한 정의가 있다.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에서 뭔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현상, 그것은 위에 이것으로 쓴다. 여기에는 이 물리학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만 빼면 일상적으로 쓰는 붕괴는 둘 다 같은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붕괴와 붕괴는 거의 비슷하다. 네.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 같이 써도 된다. 그렇지만 물리학의 용어로 쓸 때는 이 붕괴만 사용하고 있다.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붕괴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너진다, 무너질 괴, 문드러진다 또는 무너뜨리다 그런 의미도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낱말은 괴양이다 또는 위괴양이다. 그렇죠? 네, 괴양. 양은 이제 종기양이다. 종기. 예. 피부 또는 점막에 상처가 생기고 헐어서 출혈하기 쉬운 상태다. 이것이 괴양이다. 치유되어도 대부분 중증이 납니다. 위에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이제 위궤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재괴의혈이다. 재는 뚝을 얘기합니다. 뚝이 괴한다. 뚝이 무너진다. 의는 개미를 얘기합니다. 개미. 예, 그래서 개미, 벌레 충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구명혈이다.
예, 뚝이 아무리 큰 뚝도 개미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비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 재괴의 혈이다 할 때도 이 괴자가 들어간다. 자, 괴자를 이루는 게 이제 귀할 귀자다 그랬죠. 귀할 귀. 귀할 귀는 사실은 이 조개패, 재물을 뜻하죠. 이 재물을 위에 부분은 두 손으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이제 귀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무너진 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상자방을 놓고 나무목이 있다. 함을 얘기한다. 함. 괴짝 할 때 함. 금괴다. 그렇죠. 금괴. 그리고 장괴다. 장괴는 이제 부자를 얘기한다. 또 가게의 주인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돈 많은 중국 사람을 우리가 장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설뜻하는 그런 낱말이다. 또 밥식자를 넣으면 먹인다는 괴다. 공괴한다. 공은 이바지 한다는 뜻이죠.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공괴라고 한다. 상당히 어려운 낱말이다. 책받침을 넣으면 남길 유다. 유산이다. 유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괴멸과 괴멸, 붕괴와 붕괴, 이러한 것을 사람에 따라서 두 개를 막 섞어 쓰는 경우보다는 어느 하나를 택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괴멸의 경우에는 이 낱말을 더 많이 쓰고, 붕괴의 경우에는 이 낱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낱말은 사실 거의 쓴 적은 없고, 이것은 물론 가끔 씁니다만, 굳이 따지면 저는 이 괴멸과 이 붕괴를 더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두 낱말들은 같은 의미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낱말의 세트 중에 어느 것이 더 눈에 익었고 또 어느 것을 더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괴멸과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